늘어난 결막이 외부 자극을 받을 경우 충혈이 더 쉽게 발생하기도 하고 실핏줄이 터질 경우에는 결막하 출혈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란병원 안과센터 박서연입니다. 오늘은 결막 이완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결막은 눈의 흰자위를 덮고 있고 눈꺼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인데요. 이 조직이 늘어지고 이완돼서 주름을 형성하게 되는 현상을 결막 이완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가 탄력을 잃듯이 결막 이완증도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장기간의 콘택트 렌즈 착용 혹은 알레르기나 아토피로 인해 눈을 비비는 습관, 아니면 눈 표면에 눈꺼풀 염증으로 인해서 마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결막 이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좀 환절기잖아요. 요즘 좀 이런 환자 많지 않나요? 진료를 보다 보면 본인이 모르고 있던 분들조차도 저희가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결막이 많이 이완되고 늘어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특히나 젊은 분들도 건조증이랑 이 눈꺼풀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다 보면 결막이 이렇게 주름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관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사실은 나중에는 정말로 악화가 돼서 결막이 이렇게 바깥으로 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이제 거울을 보다가 조금 보인다 싶으시면 안과로 내원을 해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결막 이완증의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눈물 흘림 증상입니다. 늘어난 결막이 이 눈물이 빠져나가는 배출 구멍을 막게 될 경우에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 눈물이 넘쳐 흐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들이 본인 보고 너 눈물이 계속 맺혀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물감인데요. 눈에 모래알갱이 아니면 먼지가 들어있는 듯한 불편감이 지속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안구 건조증입니다. 결막이 접혀있는 경우에는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막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건조증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충혈입니다. 늘어난 결막이 외부 자극을 받을 경우 충혈이 더 쉽게 발생하기도 하고 실핏줄이 터질 경우에는 결막하 출혈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결막 이완증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른데요.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히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심해서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소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 가위를 이용해서 아니면 칼을 이용해서 결막을 조금 잘라낸 다음에 녹는실로 꺼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막을 절개하거나 봉합하지 않고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결막을 수축시켜주는 시술도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막 이완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에 내원해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얼마나 걸려요? 천차만별인데요. 사실은 우리 왜 피부 리프팅 같은 것도 고주파로 진행을 하죠. 정말 간단하게 그 고주파 얇은 침을 이용해서 결막을 잡고 살짝 찔러서 결막을 수축시키게 되는데 결막 이완이 되어 있는 범위에 따라 시간이 조금 다르게 걸리게 됩니다. 결막 이완이 매우 심한 환자분들은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리면 한 30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일부분에서만 이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국소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한 번 고주파를 이용해서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결막 이완증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원에서 한번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